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효과를 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로 활용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화초가 뭐 그냥 잘 되고 있는데요. 그다지 뭐 이렇게 화초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화초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비료를 이제 뭐 일부러 사다가 자꾸 화초에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처럼 또 가정에서 이 화초를 키우는데 비료를 뭐 노상 사다가 그렇게 주기에는 집에서 이제 돈을 들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커피가 이제 제가 커피를 이렇게 이제 봉지에 지금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썩힙니다. 봉지에 넣어 가지고 비료를 썩힙니다. 썩히는데 이제 요거는 좀 새로 넣었다고 할까요? 이건 이제 제일 늦게 이제 이렇게 봉지에 넣은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더 오래된 거, 이거는 좀 더 오래된 거고요. 이것은요 이제 완전 이제 오래된 겁니다. 완전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카맣습니다. 새카매 가지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곰팡이도 나지도 않고요. 완전 썩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봉지를 한번 열어 볼게요. 열어보면 이제 이 덜 썩은 것들은 곰팡이가 납니다. 봉지에다가 이제 이 커피를 넣을 때는 봉지에다가 넣고요. 또 물을 넣고요. 물을 축축하게 넣습니다. 축축하게 넣어 가지고 그 수분 때문에 수분과 온도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봉지 안에 커피가 썩게 됩니다. 썩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 이제 이 커피가 어느 정도 이제 말라요. 이제 이 온도가 높으면 마르면 여기에다가 또 물을 더 보충해 줍니다. 여기다가 보충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충해 준 다음에 이제 봉지를 묶어 가지고요. 섞어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리고 덩어리 진 것도 좀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뜯어 주고요. 이거는 이제 메주처럼 딱딱해져 있었어요. 썩어 가지고 이제 곰팡이도 지금 여기 났거든요. 근데 이제 곰팡이 나고 이렇게 뭉쳐진 거를 좀 물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주물러서 풀어주고 섞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온도가 높은 데다가 이걸 놔둡니다. 저도 이제 이걸 다 집안에 두거든요. 요즘같이 추울 때 밖에 내놓으면 얼어서 이게 썩지를 않습니다. 아주 따뜻한 곳에다가 두면 더 빨리 썩고요. 이것이 뭐 얼마를 썩혀야 된다는 그런 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도가 되게 높으면요 빨리 썩을 수 있고 또 온도가 낮으면 이 썩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썩혀라 이런 거는 이제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이제 뭐 자연에서
이렇게 흙에 묻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6개월 이상 이제 그렇게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이래가지고 완전 이제 한 1년이 돼야지 1년이 돼야지 이게 완전히 썩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습기도 필요하고 높은 온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썩는 물질 하고 이래 섞여 가지고 같이 이제 이래 썩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제 이거 물을 좀 넣어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이 곰팡이가 지금 이게 뭐 이것도 곰팡이가 한참 나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을 더 넣어 가지고요. 여기다 물을 더 부어 가지고 물을 더 부어 가지고 이거는 커피 색깔이 납니다. 아직 안 썩었기 때문에 커피 색깔이 나고 이렇게 커피 냄새도 납니다. 이렇거든요. 이거는 물을 부어 가지고 물을 부은 후에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섞여야 돼요. 그렇게 섞여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완전 썩어 가지고요. 더 이상 곰팡이가 안 납니다. 더 이상 곰팡이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화분 위에 올릴 때는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거는 완전 썩은 거기 때문에 땅에 묻지를 않아도 됩니다. 묻지를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줄기를 피해서요. 항상 줄기를 피해서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썩히지 않은 또 커피를 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썩히지 않고 그냥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커피가 지방이 보면 지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썩으면서 곰팡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않은 거를 흙에다 줄 때는, 이런 데 줄 때는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고요. 한 5cm 이상 파고서는 묻어요. 흙 속에다가. 묻으면 이제 그 공기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썩는데, 어디다 줍니까? 화분 가장자리, 제일 끝쪽에 가장자리 뿌리에서 가장 먼 곳에다가 뿌리와 줄기와 이런 데서 가장 먼 곳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곳에다 이렇게 넣고 파묻어요. 안 썩은 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파묻어요. 썩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와 이 줄기에 해를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비료든지 줄기와 뿌리에 근접하지 않게 비료를 줍니다. 어떤 비료든지. 그러니까 줄기와 뿌리를 피해서 가장자리에다가 그렇게 묻어주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커피의 비료 효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피의 비료 성분은 이제 이게 좀 산성에 가깝고요. 산성에 가깝고 질소가 2.1, 인산이 0.3, 칼륨이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좀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꽃을 개화를 늦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질소 성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건 아니라서 그다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꽃이 피든 안 피든 간에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네, 지금 여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창고에 넣어놨던 블루베리가 그냥 싹을 틔워서 아예 제가 따뜻한 곳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 블루베리가 모두 이제 꽃을 피울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는 틀렸습니다요. 블루베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 블루베리도 이제 산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든 안 피우든 좋습니다. 이 커피 찌꺼기가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의 비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